자기소개서 첨삭 절대 받지 마세요. 동의계열로 준비하는 분이라면 혼자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아직 자기소개서 한 글자라도 작성하지 못한 학생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받아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우선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도입된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이전 편입생들은 필답고사 면접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한 뒤에 편입시장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. 면접이 아닌 자기소개서, 학업계획서를 반영하기 시작했거든요. 이 서류는 면접을 대신하는 전형이라 너무나도 중요한데요. 편입의 경우 3학년 1학기로 대학을 옮기는 제도다 보니 편입 후에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. 3학년부터는 본격적인 전공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이죠. 과거엔 필답고사 점수로 만 학생들을 선발했더니 이 학생들이 학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도입한 게 면접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엔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니 면접이 불가능해졌고 면접에 대체한 서류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 서류는 완벽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 내가 이 학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해야 합니다. 이렇게 서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 합격 후에 작성하려거나 작성을 하고 싶어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을 텐데요. 아직도 준비를 안 하셨다면 진짜 큰일 납니다. 자소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 필답고사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서류를 미리 쓰라고 하는 거야? 그 이유는 이 학교들 때문인데요. 고려대, 서울과기대, 시립대는 원서 접수와 서류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지원하려는 학생분께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. 필답고사를 응시하기도 전에 서류와 원서를 먼저 받거든요. 게다가 이 시기는 슬슬 파이널 대비할 시기입니다. 어느 정도 진도를 다 나갔을 거고 누적 복습량도 많고 기출문제 풀면서 반복 회독할 시기인데 이때 자기소개서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. 30%에서 40%가 적은 비율도 아니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니 집중도 안 되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될 텐데요. 더 늦기 전에 확실하게 시작해야 합니다.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문항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항은 3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지원 동기, 두 번째는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,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. 그렇기에 이제부터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지원 동기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 입니다. 그러니 두 갈식으로 첫 줄부터 뚜렷한 목표를 쓰고 뒤에는 목표에 대한 근거를 채우는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근거에서는 이 학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해야 하는데 경험 또는 앞으로의 계획을 통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과가 아닌 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학교에 있는 건물, 교목, 위치 등을 지원 동기로 삼는 건데요. 서류는 학과 교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전공보다는 학교를 보고 지원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. 단순 학부 세탁을 위해 지원했구나 라고 느끼시는 거죠. 꼭 학교가 아닌 학과에 맞춰서 작성해주세요. 두 번째는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, 즉 전공 경험이죠. 당연히 이 문항에선 지원할 전공과 같은 학과를 졸업이나 수료한 학생들이 유리합니다. 비동의 계열이나 학은지 학생분들은 쓰기 막막하실 거예요. 이렇게 막막하신 분들은 본인의 현재 전공과 지원할 전공의 유사점을 찾으셔야 합니다. 단순하게 A 수업, B 수업을 수강하였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A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. B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쌓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 비동의 계열 학생이라면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하며 동의 계열이라면 다른 편입생보다 더 많은 걸 배웠고 전공 지식이 풍부하다는 걸 강조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, 졸업 후 진로 계획이죠. 졸업, 진로, 학업 계획은 다른 두 항목보다 훨씬 수월한 편이에요.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커리큘럼과 주요 교재를 참고하거나 교수님께서 쓴 논문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저는 뭐뭐를 하고 뭐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나열식보다는 앞으로 무엇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또는 배우겠습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납득할 만하게 작성하셔야 해요. 졸업 후 진로 계획에다가 바로 대학원 진학을 목표라고 작성하시는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상투적이고 아니 전공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벌써 대학원 진학을 생각한다고?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든요. 마지막으로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자기소개서 혼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 이제 슬슬 학교별 모집 요강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. 모집 요강을 보시면 자소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반영 비율은 결코 가볍지 않으니 오늘 이 영상 참고하셔서 자세히 작성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. 1년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자기소개서 하나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파이널 대비할 때 공부 시간 뺏기거나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미리 작성해 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